안녕하세요. 이번 달은 벌써 12월이래요. 뭐야? 뭐예요? 너 보고 싶어서 왔지? 뭐야? 오늘 뭐예요? 같이 촬영해요? 우와! 오랜만이죠? 하연이 씨 그 호텔 조리학과에서 봤는데 그 모자가 좀 잘 어울리시던데. 안대도 잘 어울리던데? 코만 보이고? 오늘 가볼 학과는 어딘가요? 여기 적혀있잖아. 언어치료학과! 제가 촬영하다가 항상 말도 더듬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작업치료학과란다. 언어치료학과를 간다면은 제가 이 더듬는 것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니까. 야, 너 뭐 신을래? 너 이거 신어. 야, 저거 봐. 야, 프린트인데? 학생분들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신발이 이게 아니에요. 이건 실외화예요. 잘 나온대? 촬영하래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언어치료학과 교수 황하정입니다. 우리 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학과 소개 간단히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과 자랑처럼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 언어치료학과는 2003년도에 우리나라 전문대 최초로 개설된 학과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졸업생 최다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언어치료학과에서는 창의성, 인성, 그리고 전문성을 겸비한 언어재활복지를 선도하는 언어재활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어재활사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혹시 들어봤어? 아니? 정말 언어재활사는 지금 처음 들어오셨나요? 네. 저희 언어재활사라는 직업은 말이나 언어 사용에 있어서 이해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언어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진단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해서 언어 치료를 제공하는 재활 전문가입니다. 네, 저희의 단골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언어치료학과도 전문 학사 과정이 있을까요? 전문 학사 과정은 물론이고요. 전공 심화 과정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의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러면 혹시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전문 학사의 교육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전문 학사에서는 우리가 언어재활사라는 국가 시험에 응시하고 그리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주요한 주요 교과목 10개를 말씀드리면 언어 발달 장애, 음성 장애, 유창성 장애, 조음음 장애, 그리고 신경 언어 장애라는 5대 언어 장애 영역이 있어요. 그와 관련된 교과목이 5개가 있고 실습의 교과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언어 재활 관찰, 그리고 언어 진단 실습, 언어 재활 실습 이렇게 3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과목 2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필수 교과목인데 언어 재활 현장 실무, 그리고 의사소통장애 진단평가 이렇게 교과목이 10개 교과목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학사에서는 이 교과목들이 가장 중요한 교과목이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도 물론 있어요. 전공 심화 과정에 교육 과정이 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일반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주문식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난독 재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기에 우리가 읽기나 쓰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습이나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학령기 아동을 위한 그러한 교육 과정이 저희 과에서는 좀 특화된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한 것 중에 5대 장애 영역을 국가시험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5가지 네. 그거 혹시 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요, 그 신경 언어 장애? 좋은 음장애? 네, 그거랑 두 신경, 가지. 네. 간단하게 5가지를 이제 제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언어 발달 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언어 발달이 또래 연령에 비해서 조금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단순하게 말이 늦는 아이들 다 언어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범위
음주에 속하게 됩니다. 유창성 장애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어요. 말을 더듬거나 아니면 말을 너무 빠르게 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예요. 그래서 말을 더듬으면 어떻게 더듬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선생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막힌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유창성 장애 중에 말더듬에 속하고 너무 말을 빠르게 해서 알아듣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소화 장애에 속합니다. 그리고 음성 장애는 정말 여러분들 흔하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가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음성을 너무 오용한다든지 남용한다든지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럴 경우에 성대 결절 아니면 성대 용종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말을 어떻게 목소리가 어떻게 나올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발음의 문제도 아니고 더듬지도 않는데 음질에 문제가 생긴 경우죠. 그래서 가수나 배우들의 음성 질환도 저희 분야에서 치료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조음 장애? 네. 그쵸. 조음이라고 했을 때는 발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부정확한 것을 우리 언어장애 전문 분야에서는 조음 의문장애라고 해요. 선생님 안 나왔대요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럼 발음이 부정확하죠. 그래서 발음의 부정확으로 인해서 의사소통 문제를 가져올 때는 우리가 조음 의문장애 이렇게 한답니다. 신경언어 장애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뇌 손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사고, 치매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신경학적인 뇌 손상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 말하고 잘 말을 이해하는 것이 거기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신경언어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학과에 대한 체험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예. 저희 학과에서 아까 5대 언어 장애 영역 생각나시나요? 그 과목별로 이렇게 체험이 가능하시도록 저희 학과에서 준비해 두었답니다. 네, 그럼 체험하러 가볼까요? 학과에 또 다른 자랑이 있다는데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학과는 현장형 실습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장소는 2005년도에 현장형 실습실로 마련되어서 24개월부터 성인까지 실습을 겸할 수 있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이 장소는 우리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실습을 준비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실습을 위해서 여러 문서들을 정리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과의 인상 실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인상실습은 저희 학과에 4분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4분 교수님이 직접 인상 지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 10명 내지 12명의 학생을 그룹핑해서 개인 지도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아동 케이스를 발표를 하고 그 케이스에 대해서 진단과 중재와 여러 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향후 언어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요, 저희가 학생들이 언어 치료 실습을 하기 위해서 실습복을 착복하는 준비실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이 장소 너무 예쁘죠? 네. 네. 지금 총 1번부터 9번 방까지가 있고요. 8번, 9번 방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몸이 좀 큰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책상, 걸상이 좀 큰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1번부터 6번까지는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책걸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 언어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언어 장애 진단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 진단 과정을 한번 이 방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검사가 지금 세팅되어 있습니다.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라고 하는 검사고요. 아주 쉽게 검사할 수 있지만 분석은 까다로운 검사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단어를 아이가 알아듣고 4개의 그림 중에서 지적을 하면 되는 수용 검사와 그림을 보여주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아이가 말을 하는 그런 어휘 검사입니다. 사과, 책, 4개의 그림 중에서 지적을 하면 되는 검사입니다. 네, 표현 어휘력 검사입니다. 표현 어휘력 검사는 아동이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림에 대한 단어, 이름을 얘기하는 검사입니다.
이게 뭘까요? 씨. 이게 뭘까요? 네, 이렇게 쉽게 검사하는 검사이지만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휘가 얼마나 이해되고 있는지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는 검사 도구입니다. 네, 여기는 저희 언어치료학과의 자랑이기도 한 성인 언어치료 실습실입니다. 2015년도부터 전국에 최초로 성인 언어치료실을 오픈을 해서 실습실을 운영하는 곳은 저희 학과뿐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여기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성인 연령이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말을 더듬거나 혹은 음성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중도의 사고로 인해서 언어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모두 다 이 장소에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촬영할 때 한 번씩 말을 더듬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긴장 상태에서는 말을 더듬을 수 있어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말더듬이 있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음성 분석실입니다. 음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기기는 MDVP라고 해서 이 분석 기기는 음성을 음향학적인 그런 평가 도구인데 음도나 강도나 또는 우리 목소리에 따라서 요걸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분석 기기입니다. 우선은 아라는 모음을 편안한 상태에서 4, 5초 정도 연장 발성을 하면 되고요. 됐나요? 그 가운데 지금 네. 윗부분으로 위로 올라간 부분들 있죠? 네. 그 부분은 이제 정상의 범주를 벗어난 거였거든요. 정상이 우리가- 아니에요? 이번 기기는 나조메타라고 합니다. 나조메타는 청각장애인 아시죠? 네. 청각장애나 구개열 또는 말운동 장애인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비성의 정도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측정할 수 있는 기기거든요. 최근에 혹시 감기에 걸렸다거나 좀 이렇게 코막힘이 있었던 그런 증상은 없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듣니?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소리를 지르면 가슴이 활짝 열리는 듯하다. 구간을 설정을 해서 비성도를 측정을 할 겁니다. 정상 수치입니다. 좋은 목소리예요. 나왔어요, 결과? 네. 언어 치료 중에서 발음에 관해서 이제 검사하는 장면을 잠깐 보러 갈게요. 보통 발음의 발달은 9살까지 발달을 하거든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렇게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발음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정상적인 발달로 발음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는 발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택이라고 하는 우리말 조호부분 평가고요. 나무, 이게 뭘까요? 못도이, 이런 식으로 30개의 단어를 가지고 이 사람의 발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게 발음 평가입니다. 어땠어? 우리가 체험을 했잖아. 근데 나는 너가 그 뭐지? 마스크처럼 뭐 이렇게 쓴 거 앞머리가 재밌었다. 장애 종류에서 음성 장애인가? 뭐였지? 5개나 있었잖아. 5개나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한 2가지 정도만 맞아, 있는 줄 맞아. 알았는데 5가지나 있어가지고 놀랬고, 성대결절 그것도 장애에 속하는 것도 처음 알았고. 너는 하면서 좀 신기한 거 있었어? 뭐 있지? 실습실도 이렇게 크고 이렇게 단순히 교정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체험 생각보다 활동도 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많은 것 같다고 느꼈어. 신기했어요. 또 저처럼 말이 좀 많이 안 나와서 더듬는 것을 치료받을 수 있냐 물어봤는데, 이거는 이런 거는 치료 말고 약간 긴장감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하셔서. 아닐걸? 아니, 또 교수님들이 엄청 친근하게 말씀해 주시고 진짜 그래서 더 무엇이냐. 지금도 말 더듬죠? 평소에는 생각을 잘 못 해봤는데 의사소통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
이 학과에서 배출되는 언어 재활사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 최고. 안녕.